2018년 부동산의 입문, 6년 만에 1억 5천 빌라 전세에서 30억 이상 부동산 자산 증식, 불인이 탈출기 출간, 13년부터 네이버 블로그에 2,000개 넘는 글을 쓰고 1방문자 최대 25만 명, 글 하나에 조회수 92만 뷰 기록, 부동산 투자 정보, 로또급 주택 청약, 신혼 희망타운, 임대 아파트까지 돈 되는 투자 정보 콕 집어 소개하는 청문 기사입니다. 1편에서는 부동산 투자의 목적을 정해야 된다고 소개드렸고, 2편에서는 이제 본인의 투자 성향에 대해서 파악하는 법, 그리고 투자 성향에 맞는 물건을 고르는 방법을 마포의 마레프, 마프자, 이편한 세상 신촌 가지고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수적인 투자자와 공격적인 투자자로 구분이 되는데요. 보수적인 투자자는 상승 가능성이 있지만 시세가 그렇게 비싸지 않은 것, 그리고 투자금을 많이 날리지 않는 투자를 하고 싶어 합니다. 좀 겁이 많고요. 그리고 MBTI로 따지면 약간 J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산을 해보고 시세보다 좀 저렴한 거, 가성비 있는 거를 찾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월 실수령액의 30% 내로 대출 원리금을 내고 싶어 하고요. 한 달에 1,000만 원 실수령액이라면 원리금으로 300만 원을 넘지 않는 사람들이 이제 좀 보수적인 투자자입니다. 저도 좀 보수적인 투자자이고요. 반면에 공격적인 투자자들은 현재 시세가 좀 비싸더라도 이제 앞으로 부동산 상승이 오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단지들을 이제 선택을 합니다. 해당 급지 내에서 대장 아파트, 신축 아파트, 세대수가 많은 역세권 아파트 등을 선택하는 형태이고요. 좀 MBTI로 따지면 약간 P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겁이 좀 없어서 일단 가격보다는 물건의 상태를 보고 사는 스타일이라 보시면 되고, 월 실수령의 50%까지 원리금 대출을 받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1,000만 원을 벌면 이제 500만 원 정도까지 원리금을 낼 수 있는 사람들을 말하고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그러니까 지금 당장 대출을 좀 더 내더라도 나중에 한 2억 더 벌면 된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보수적인 투자자들과 공격적인 투자자들이 어떤 물건을 선택하는지, 그리고 어떤 물건을 선택하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 마포의 4개 단지를 가지고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호선 인근에 있는 가장 세대수도 많고 가격의 표본이 되는 마레프를 가져왔고요. 2014년 준공 단지이고, 그리고 그것보다 더 좋은 마프자 2021년식 단지를 가져왔고, 그리고 마레프보다 이제 가격이 조금 떨어지는 이편한 세상 신촌 2018년 준공 단지를 가져왔고, 오른쪽에는 이제 좀 구축 단지, 그리고 세대수가 좀 적어서 상대적으로 이제 저평가될 수 있는 단지, 레미안 공덕 2차, 이렇게 4개 단지를 제가 예시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글을 25년 3월에 썼거든요. 25년에 3월에 쓰고 이제 이 이후로 부동산이 상승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뒤로 글을 안 썼습니다. 왜냐하면 그 뒤로 가격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소개해 드리려고요. 그래서 이제 25년 7월에 가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같이 소개를 드리면, 일단 마레프 전용 84 타입 같은 경우에 21년 최고점 가격이 19억 5천이었다가 불과 2년 만에 금리 폭등과 역전세로 인해서 거의 5억 정도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14억 3천까지 거래가 됐었고, 불과 2년 만에 금리 인하와 부동산 폭등으로 거의 5억이 다시 또 올라와서 회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이는 이 캡처된 화면이 25년의 3월 가격입니다. 그래서 A타입 같은 경우에 20억부터 시작하지만 이제 B타입, C타입 같은 경우에는 19억대 초반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만약에 이 당시에 본인의 자본이 12억 정도 있고 월 실수령액이 한 1,000만 원 정도 된다. 이제 여기에서 8억 정도 대출을 받은 걸로 이제 집을 사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면 공격적인 투자자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은 대출 금액이 6억 정도밖에 안 되지만, 이게 원리금을 따져보면 대출 기간 30년에 대출금리 4.3%로 계산하면 한 달에 400만 원 꼴입니다. 원리금이 소득 대비 40%가 넘어가기 때문에 이거는 좀 공격적인 투자자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면에 저 같은 약간 좀 보수적인 투자자들은 굳이 마레프 84를 사야 되냐, 차라리 돈을 좀 줄여서 마레프 25평을 산다거나, 혹은 뭐 건너편에 좀 더 저렴한 단지인 이편한 세상 신촌을 찾는다던가 하는 대체제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매매가 전에 보통 전세 수요자부터 나타납니다. 마레프가 84 타입 전세가가 9억 5천인데 뭐 이편한 세상 신촌이 7억 5천이다. 그럼 사람들은 그쪽으로 또 이동을 한다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가격 평형이 어느 정도 맞춰지는데요. 어쨌거나 매매가로 보면 이편한 세상 신촌은 21년 최고점에 18억, 그리고 이 단지도
거의 4억 5천이 떨어져서 13억 5천까지 거래가 됐었고요. 이 과거 가격을 보면 이편한세상 신촌은 마레프의 90% 가격을 추종합니다. 이제 25년 3월 호가는 16억 3천으로 전고점의 90% 정도, 이제 마레프에 대비해서 아직 1억 5천 정도가 덜 오른 상태인 거죠. 그 정도의 가격이 존재를 했고요. 근데 이제 제가 글을 쓰고 며칠 있다 보니 16억 3천짜리는 이미 빠졌고 이제 16억 8천의 저층밖에 없었습니다. 가격이 거의 17억 정도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러면 이 단지도 좀 오르기 시작하면 옆에 있는 부가현 2, 3구역 같은 경우엔 총투 16억 정도로 투자가 가능했으니까 상대적으로 저렴하니까 이런 단지를 찾을 수도 있고, 좀 더 구축이고 세대수가 적은 5호선 라인 인근의 삼성 레미안 공덕 2차 같은 단지를 찾을 수도 있습니다. 이 단지 같은 경우에는 전고점이 16.4억에 전저점 12억으로 마레프의 80% 가격을 추종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이 정도 가격으로 형성될 거라 예상할 수 있고요. 근데 25년 3월 호가가 15억입니다. 전고점 대비 90% 정도 가격으로 아직 마찬가지로 마레프에 비해서 한 1억 5천이 좀 덜 오른 상태라고 볼 수 있고요. 이때 2층은 14억 6천이었지만 6층부터는 15억 물건이 있었습니다. 이제 만약에 본인의 성향이 공격적인 투자자라면 이제 마포라는 지역을 내가 선택했다면 마레프 84 타입 같은 물건을 사거나, 혹은 좀 더 무리를 해서 오히려 마포 프레스티지 자이 같은 물건을 한 23억, 3억 정도 더 주고 사는 투자도 했을 수 있습니다. 이 당시에 25년 3월에 마푸자가 23억이었고요. A타입 같은 경우에 23억 5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이런 공격적인 투자자들은 성향상 시세가 상대적으로 덜 오르는 구축 아파트, 레미안 공덕 2차 같은 데는 비선호합니다. 그 이유는 상승에 대한 가치를 좀 더 두는 거죠. 지금 저렴한 것보다 앞으로 많이 올랐을 때 더 벌 수 있는 것을 더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이 당시에 마포가 전고점의 100% 수준이었는데 25년 3월에 강남 최상급 단지는 전고점의 거의 120%까지 찍은 단지들이 나왔습니다. 실거래 한두 건이긴 하지만. 그래서 제가 이때 생각했던 건 마포도 이제 강남처럼 전고점의 120% 수준까지 가격이 오를 것이고, 그때 가격을 보면 마포 프레스티지 자이는 26억 5천, 마레프는 24억, 이편한세상 신촌은 21억 5천, 삼성 레미안 공덕 2차는 19억 정도가 될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25년 7월 가격을 보면 마푸자 같은 경우에는 2타입이 26억부터 전세 낀 물건이 나오고요. 마레프 같은 경우에는 24억 실거래가 되긴 했지만 가격이 조금 조정이 오는 것 같고, 그 가격이 이제 B타입 23억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편한세상 신촌은 19억 5천 물건이 있고, 이 물건 다음부터는 물론 20억이 훨씬 넘어가지만 어쨌거나 여기도 좀 가격이 조정이 와서 19억 5천의 물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레미안 공덕 2차 같은 경우에는 16억 정도의 아직 거의 1억밖에 오르지 않은 물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만 봤을 때는 사람들은 마포 프레스티자이를 투자한 사람을 찬양하겠죠. 왜냐하면 돈을 좀 더 투자해서 26억대 자산을 갖게 된 거고 3억 4억이 올랐으니까 다른 단지에 비해서 한 1억 정도가 더 올랐으니까요. 그리고 만약에 이편한세상 신촌을 샀다면 한 3억 정도밖에 안 올랐으니까 이제 사람들은 마푸자 살 돈으로 왜 거길 사냐라고 손가락질을 할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표를 만들 줄 알아야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물건을 살 때 반드시 그 지역 내의 대장 아파트와 내가 살려고 하는 아파트 간의 이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가격 비율을 다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주변 지인이나 뭐 컨설팅을 할 때 또 항상 이 가격을 조사를 하는데요. 그 이유는 현재 가격이 적정한지를 보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21년 기준으로 보면 마레프하고 마푸자랑 가격 차이가 얼마 없습니다. 이유는 마푸자가 입주장이라서 물건이 많았기 때문이고요. 사실 21년으로 당연히 돌아간다면 당연히 마푸자를 사야 합니다. 23년 가격을 보면 마푸자가 약간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때 가격을 보면 이편한세상 신촌은 마레프의 한 5에서 10% 정도 가격이 좀 저렴하고, 레미안 공덕 2차는 한 15%에서 20% 정도 가격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25년 3월 가격을 보면 이 차이가 좀 더 벌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25년 7월을 보면 마레프를 기준으로 봤을 때 마푸자는 상당히 고평가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이편한세상 신촌 같은 경우에는 약간 저평가되어 있다고 볼 수 있고, 레미안 공덕 2차 같은 경우에는 많이 저평가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격을 먼저 조사를 해두고 본인의 성향이 보수적인 투자자다라고 하면 레미안 공덕 2차를 지금 시점에 매수를 하는 건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평가돼 있어서 앞으로 조정이 오더라도 여기서 더 많이 크게 떨어지지는 않거든요.
근데 마레프나 마푸자 같은 경우에는 정고점에 110%까지 온다. 그럼 마푸자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24억 정도로 돌아가고요. 마레프 같은 경우에는 한 21억 5천, 그리고 이편한 세상 신촌 같은 경우에는 한 19억 정도로 떨어지고요. 레미안 공덕 2차는 한 17억 정도로 떨어집니다.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거는 보수적인 투자자들은 레미안 공덕 2차를 할만한데, 만약에 보수적인 투자자인데 다른 사람의 추천 혹은 배우자와의 성향 불일치 등으로 인해서 마포 프레스티지자의 비싼 물건을 사게 되면 상승이 와도 찜찜합니다. 언제 떨어질지 몰라서. 그리고 만약에 반대로 가격이 떨어지면 막 4억 5억 떨어지면 진짜 이걸 거의 못 견뎌 합니다. 굉장히 자괴감이 물밀듯이 밀려오고요. 반대로 공격적인 투자자인데 저평가돼 있다고 해서 레미안 공덕 2차를 산다. 이런 물건을 사면 굉장히 답답해 합니다. 남들은 4억이 오르는데 이 단지는 1억밖에 안 오르고, 그래서 이 기간을 못 견뎌서 중간에 막 팔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마레프를 만약에 샀다면 이제 되게 좋아했겠죠. 혹은 마푸자를 샀다고 하면은 야, 역시 잘 샀다 이렇게 하면서 좋아하겠죠. 중요한 거는 본인 성향에 맞는 물건을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좀 지금 단계에서 보수적인 투자자는 레미안 공덕 2차 같은 걸 사는 걸 추천하고, 공격적인 투자자는 레미안 공덕 2차를 추천하진 않습니다. 차라리 조정이 오길 기다렸다가 마레프가 한 21억 5천까지 이제 가격 조정이 좀 오면 그 거래를 사거나, 혹은 마푸자가 뭐 한 24억 이렇게까지 오면 그걸 기다렸다 사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본인의 성향과 다른 물건을 사게 되면 커뮤니티에 있는 글처럼 7억의 과천을 분양을 받아서 15억이 된 상태인데 2배가 더 오른 상태죠. 근데 잠시를 살 걸 과천 분양받은 걸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성격이 굉장히 레버리지를 많이 일으켜서 좋은 거를 사고 싶어하는 공격적인 성향인데, 그냥 안정적인 마진이 있는 청약을 하면 이렇게 후회를 하는 거죠. 그래서 본인의 성향 그리고 배우자와의 성향을 일치해서 이에 알맞는 물건을 사야 하고요. 이게 됐다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부동산의 테크트리와 투자금 결정 단계입니다. 그거는 3편에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